안녕하십니까. 신익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 이 미국도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전투기, 냉전시대 때 만들었던 전투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관성으로 오던 그 수많은 전투기들이 이제 다 퇴역을 하죠. 그런데 새로 보충해야 될 전투기들이 비싸죠. 그래서 그 전투기 숫자를 못 메운다. 고민이 크죠. 어떻게 하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톰제트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병 돌격대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이 군인들을 갈아 넣어 버렸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맞서서 자기네들 뭔가를 이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이 항공전력, 공군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런 어이없는 항공의 이 공군의 스톰제트를 만들고 있는 이런 황당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갔습니다. 신익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7함대의 항모죠. 로널드 레이건 이거 수리를 마치고 이제 시운전 들어갔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미그 21R 이 전투기 전량 퇴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공백이 이 우려가 확산이 되는데 그럼 빨리 우리 FA50 같은 거 사야 되겠죠? 어떤 소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6개월 동안의 정기 수리를 마친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지난 금요일 시험 운항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5월 하순까지 시험 운항을 마친 뒤 현재 7함대 증원 항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니미츠 전단과 교대에 정기 순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의 귀중한 공중자산인 밀-28N 해복 공격 헬기가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전선에서는 단 한 대의 공격 헬기가 아쉬운 상황인데 정비 불량으로 인해 이륙 후 몇 분 만에 추락해 헬기는 물론 조종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각종 군수물자가 대거 비축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크멜레츠키에서 현지 시각 5월 13일 탄약고 폭발로 엄청난 양의 탄약이 날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관련 소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피해로 춘계 공세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서부 해안 전체를 요새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명 관광지였던 해수욕장들에 대전차 용치가 설치되고 참호와 벙커, 해안포가 설치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에 대형 상륙함이나 상륙용 장갑차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 호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 공군이 16대를 보유한 미그 21R 랜서 전투기를 5월 15일부로 전량 퇴역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유 전투기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황인데 최근 루마니아 연안에서 러시아 전투기의 폴란드 정찰기 위협 사건까지 발생하며 값싸고 조기 전력화 가능한 전투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요코스카를 출항해서 이렇게 시운전하러 나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 로널드 레이건 작년 내내 수리했죠. 왜냐? 호주하고 연합훈련을 하면서 이 해파리들이 막 확 들어가가지고 동력계통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나 봐요. 그래서 근 1년 동안 수리를 하더니 그 수리 마치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한번 오고 이렇게 하더니 다시 또 6개월간의 정기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운전하러 나왔는데 뭘 그렇게 수리할 게 많은지 아무튼 이 로널드 레이건이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레이건을 대신해서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이 지역에서 순찰, 억제력 대신 해줘야 할 항모가 필요해서 그게 이제 니미츠가 와서 해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니미츠도 이제 갈 때 된 겁니다. 그래서 니미츠가 교대해서 해줘야 될 텐데 니미츠는 아마 이번 달 말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지 워싱턴 항모가 원자로 완전히 그냥 오버홀을 마치고 F-35를 탑재하고 오죠. 그러니까 이 올해가 로널드 레이건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 최신의 밀-28N 공격 헬기가 크림반도에서 이륙하자마자 고장으로 추락했는데 어디로 추락했냐?
남의 집에 그냥 지붕에 그냥 내려 꽂아버렸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조종사, 무장사 이 두 명의 조종사가 죽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밀 28 중에서도 N 버전은 최신형 버전이죠. 최신 개량형. 그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정비불량으로 추락했으니까 정비불량 하고 싶었겠습니까? 부품잘 없다 보니까 그냥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뒤로 돌려서 빼먹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죠. 이렇게 비전투 손실까지 양산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안타까운 상황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와, 이 폭발 보십시오. 거의 버섯 구름 같은 거 이거 한번 하고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크멜리츠키라는 곳인데요. 폴란드와 인접한 리비우 있죠. 그 리비우가 서방에서 들어오는 모든 군수물자의 집적소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리비우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곳이 이 크멜리츠키라는 곳인데 여기에 아마 대형 탄약고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를 러시아가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고 러시아는 이걸 홍보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한 6, 7조 원 어치의 포탄이 날아갔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탄약고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지금 이 춘계 대공세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우려까지 있다고 하니까 야 정말 좀 문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포탄 생산량은 세계 최강 아닙니까? 한국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용치 같은 거 쭉 깔아 놓고 이렇게 있죠. 이 크림반도 서쪽인데요. 아니 우크라이나에 상륙함도 없고 하나 딱 있는데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가 있기를 하나 하루 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호들갑 떨고 있고 이게 사격 진지도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용치 만드는 업자하고 위에 있는 아주 높은 위에 있는 놈하고 뭔가 결탁이 된 거 아닐까? 그래서 별 쓸모도 없는 자리에 크림반도 야 서쪽 그거 말이야 쫙 깔아버려. 그럼 도대체 몇 킬로미터야? 그럼 너들 용치 몇십만 개 만들 수 있지? 그러면 한 개당 나에게 얼마씩 떼줘 알았지? 이런 거 혹시 되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크림반도 뭐하랍니까 이거?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자, 루마니아가 지금 노르웨이로부터 도입한 F-16AB형 초창기형이죠. 물론 개량을 해서 암람 미사일 쓸 수 있는데 그 F-16 17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32대를 더 중고로 노르웨이에서 들여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이 미그 21, 이 전투기 16대 이거를 오늘부로 전량 퇴역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루마니아 영공에서 폴란드의 프로펠러 초계기가 러시아의 소위 30, 35의 위협을 받고 추락할 뻔했죠. 그래서 이 초계를 많이 돌아야 되는데 이걸 퇴역시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른 나토 국가 와서 초계 좀 해주겠지만 평생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긴급 도입해야 될 전투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긴급하게 갖다 줄 수 있는 전투기 갖다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한국의 FA-50밖에 없죠. 부디 우리 한국 FA-50 염두에 두고 한번 사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지상무기,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거 루마니아가 대량으로 우리 한국 무기 MOU까지 체결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FA-50도 한번 염두에 둬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향후 몇 년 안에 엄청난 수량의 무인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와 주목됩니다. 퇴역하는 F-15 등 구형 전투기의 자리를 1000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가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의 노후 전투기들을 대체해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리처드 무어 미 공군 참모 차장이 현지 시각 5월 12일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서 계획 및 사업 담당 참모 차장을 맡고 있는 무어 중장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F-15C와 같은 핵심 전력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미 공군은 도입하는 전투기보다 2배 이상 많은 전투기를 퇴役시킬 예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조종사가 모는 전투기만으로는 미국의 제공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인 전투기 전력 보강을 위해 최소 1000대의 드론 윙맨으로 구성된 전력을 건설하고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어 중장은 이 1000대의 드론 윙맨을 도입하는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일명 CCA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미 공군은 향후 5년간 최소 58억 달러의 예산을 집중해 대량의 무인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은 기존 F-16 전투기를 무인화시킨 X-62A 비스타와 최근 양산형 모델인 블락2 생산을 시작한 XQ-58A 발키리, 이미 상당한 기술 데이터를 축적한 MQ-20 어벤저와 MQ-28 고스트뱃인데요. 미 공군은 최대한 빠르게 효과적인 무인 전투기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무어 중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들 무인 전투기들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고 생산 단가도 기존 유인 전투기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해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향후 5년 내에 빠르게 바뀔 미 공군 전력 구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F-35, F-22 그리고 로얄 윙맨 무인 전투기 발키리, 이렇게가 날아가고 있는 상징적인 사진이죠. 이 발키리 최근에 이제 블락2 조금 더 큰 거 만들어서 400만 달러, 그런데 대량 양산되라부터 쌀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겁니다. 발키리. 내부 무장창도 있어가지고 뭐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인 SDB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여기다가 공대공 미사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발키리. 이거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요거죠. 이거는 호주하고 보잉하고가 공동 개발한 호주 전투기들의 로얄 윙맨을 할 바로 MQ-28이죠. 이거가 될 거냐? 이건 또 발키리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또 발키리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경쟁 기종인데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조금 더 가다듬은 거, 어벤저입니다. 어벤저, MQ-20 어벤저. 이게 될 거냐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F-16 전투기, 미국이 많이 퇴역했죠. 그걸 무인기로 만들어서 이 F-16이 무인기가 되면 얼마나 폭장량하고 이런 거 막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F-16을 무인화해서 만드는 거, 뭐 이렇게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5년간 이 58억 달러니까 1년에 뭐 한 1조 3, 4천억씩 투자해가지고 한 1000대가량의 무인기를 깔아버리겠다. 무인 전투기를 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F-35 있으니까 이 무인 전투기하고 몸티 되죠. 그러니까 F-35의 무인 전투기, 발키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거는 당연히 도입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KF-21 독자적으로 만든 거, 그건 또 우리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와 또 몸티, 이 유무인 복합 전투 세 개를 각각 구축해야 된다. 야, KF-21 할 거니까 F-35 하지 마. 왜 안 합니까? F-35 제일 센데. 당연히 해야 되죠. 스텔스니까. 스텔스 무인기를 끌고 와서 전투하는 게 제일 세죠. 그리고 비스텔스인 KF-21이 스텔스 무인기를 끌고 와서 전투하면 훨씬 더 또 이 비스텔스기의 효용성이 커지겠죠. 그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 하고 있는데, 뭐 미국하고 우린 달라.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F-35 지금 우리 있는 거 그것도 해야 됩니다. 발키리가 되든 어벤져가 되든 도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쟁 장기화와 연이은 패전으로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러시아가 지상의 자폭 돌격대인 스톰제트에 이어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를 6탄으로 저지할 공중 스톰제트 편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현역과 퇴역 파일럿 가운데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 중인데 러시아판 가미가제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가 공중 전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위한 공군판 스톰제트를 구성 중이며 이를 위해 현역과 퇴역 조종사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부즈비에가 현지 시각 5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공군이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될 새로운 형태의 비행연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 연대는 수호이 34 전폭기와 수호이 24 전폭기, 카모프 52, 밀28 공격 헬기 등의 혼성 비행연대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비행연대는 최대 32대의 항공기로 구성되는데요. 수호이 34와 수호이 24 각 한 대, 공격 헬기 한 대로 구성되는 일명 특수 공격 중대 10개에서 11개를 예하에 두고 있으며 조종사는 모두 스스로 지원한 자원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러시아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연대를 특수전 항공단 스톰으로 명명했는데요. 러시아군 관계자는 이들이야말로 에이스 중의 에이스들이며 하늘의 스페츠나츠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부터 지원자를 받고 있는데요. 현역 조종사에게는 진급과 특별수당 등의 특혜를 주며 유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폭 돌격대라는 비난이 쇄도하며 지원자가 없어 현재 퇴역 조종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수전 항공단이 완편되면 이들에게 야간 침투 비행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야간에 저공 침투해 우크라이나군을 공습하는 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인데요. 러시아군 수뇌부는 이 새로운 편제가 단기간에 막대한 양의 폭탄을 적진에 쏟아부어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저고도 방공망은 중고고도 방공망보다 더 촘촘하고 수호이 34나 수호이 24 같은 기종으로는 이 방공망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지상군에 이어 항공우주군의 절멸로 이어질 이 공군판 스톰제트,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수호이 34 전폭기 그리고 수호이 24 전폭기, 세대가 다른 전폭기들인데 역할은 비슷해요. 수호이 24 대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명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앉는 굉장히 큰 대형 전폭기인데 이거 우크라이나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어요. 왜? 같은 소련이었으니까. 이 역할은 뭐냐? 덩치가 크고 가베딕입니다. F-14 톰캣처럼 날개가 앞뒤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공 침투 비행할 수 있어요. 토네이도도 그렇고 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겁니다. 이 저공 침투 비행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저공하면은 그 날개를 조금 글라이더처럼 옆으로 이렇게 하고 고속으로 고공으로 하면 뒤로 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공으로 들어가면서 나토군 기갑부대 머리에다 클러스터탄 쫙 뿌려버리는 이제 이런 임무를 위해서 수호이 24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세대가 지나서 수호이 34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게 업그레이드판. 그런데 이제 이 수호이 34가 나올 때는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수호이 34는 주로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사격을 하는 플랫폼이 됐는데 문제는 장거리 정밀 유도기 다 썼죠. 없죠 이제. 그래서 둘 다 그냥 멍텅구리 폭탄이나 뭐 이런 거 터뜨려야 된다는 말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자, 폭탄이 있습니다. 멍텅구리 폭탄이에요. 여기다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볼트 너트 쪼아가지고 뭔가를 감아놨죠. 바로 밑에 뭔가 구조물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라인더로 갈고 용접하고 대충 만든 거 어디 공업소에서 진짜 대충 만든 거 나사 리벳 다 있죠. 이게 다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활공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KGGB나 또 뭐 미국의 활공 유도 폭탄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날개가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 안정적이죠. 근데 여기 지금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가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 스톰제트 뭐하냐? 걸프전 할 때도 아파치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라크의 방공망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격 헬기 하나, 희한하게도 공격 헬기 하나 플러스 이 수호이 34 하나, 수호이 24 하나, 뭐 수호이 34 두 대, 뭐 수호이 24 두 대 이게 아니고 수호이 34 하나, 수호이 24 하나를 한 조로 묶고 그리고 여기다 공격 헬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뭐하냐 이게? 공격 헬기가
먼저 제공 침투에 들어가서 마치 걸프전 때 아파치가 D-에 들어가서 방공망 제압했듯이 이 제공 침투에서 카모프 50이나 밀 28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방공망 제압하고 그리고는 눈길 끌고 있을 때 여기는 완전히 진짜 자폭 돌격대죠. 가미가제죠 여기는. 그리고는 이제 수호 24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적어도 침투해가지고 폭탄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이 수호 34가 또 폭탄 떨어뜨리고 뭐 이랬자는 건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게파드 대공포에서부터 자주 대공포 뭐 그리고 이 게코 그리고 뭐 각종 맨페즈 저고도 방공망 쫙 깔려있죠. 그리고 중고도 방공망 뭐 고고도 방공까지 중첩으로 지금 깔아놓고 전진을 하는데 이것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죠. 왜? 뻔하니까 제가 봐도 죽을 거 뻔한데 그래서 이게 뭐 가미가제는 뭐 이 저하고 부딪히기라도 하지 여기는 부딪히기도 전에 그냥 다 죽겠는데 참 기가 차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이걸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뭐 스톰 제트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바무트에서 밀고는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거라도 하면 뭔가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서 자신들의 소중한 이 전투기, 전폭기들을 이런 식으로 갈아넣고 공격 헬기들을 이런 식으로 갈아넣겠다라는 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공격 헬기와 전투기가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사라져 갈 것인지 기대가 오히려 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